자, 안녕하십니까. 자, 한능검 인기 가이드 수험생 여러분의 특급 도우미 홍인기입니다. 자, 이제 12강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공부하신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자, 이제 12강입니다. 12강의 테마는 일제강점기의 무장투쟁과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가장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벌였던 1920년대 이후에 우리의 무장 독립전쟁 그리고 국내에서의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하고 의열단, 한인애국단의 활동에서 보통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1930년대 이후에 만주 지역과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의 독립군 활동이 또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문화수호운동 부분에서 한국사 연구 그리고 종교활동, 문예활동 요것들에서 또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역사 전체에서 한능검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문제, 많게는 5문제, 가장 많을 때는 6문제까지도 출제된 적이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험생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겠죠. 자, 일제강점기의 무장투쟁, 독립군 활동, 그리고 우리의 국내에서의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요약 정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무장 독립전쟁입니다. 자,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의 무장 독립전쟁은 일단 순서를 좀 봐두셔야 됩니다. 순서요. 자, 그리고 각각의 전투, 대표적인 전투와 관련된 인물들인 누구인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봉오동 전투죠. 봉오동 전투 알아두십시오. 가장 최근에 출제됐습니다. 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돼서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죠. 최근에는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산리 대첩입니다. 청산리 대첩. 자,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독립군의 연합부대가 벌여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한 전투가 청산리 전투, 청산리 대첩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일본군이 패배했으니 보복을 하겠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일본군이 간도의 한인촌을 습격해서 한인들을 학살하고 건물들을 불태워버린 간도 참변이 일어납니다. 간도 참변. 그 다음 순서가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 대한독립군단이라는 독립군의 새로운 연합부대가 만들어지고요. 이들이 자유시로 이동했는데 당시 소련의 자유시로 이동한 후에 소련 적색군의 탄압을 당해서 결국 독립군이 많이 희생당한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중반쯤 돼서 다시 돌아온 독립군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3부가 되겠습니다. 3부의 성립. 자, 3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3개의 부대가 되겠는데요. 자, 독립군이면서 동시에 자치적 성격을 가진 민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부 알아두시고요. 자, 바로 이러한 독립군의 활동 때문에 일본이 조선총독부의 경무국장 미스야를 보내서 만주의 군벌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자, 독립군을 일본군이 아니라 만주의 군벌들이 직접 색출해내서 체포해서 일본으로 인도한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상당히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미스야 협정의 내용도 자주 등장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은 다시 새로운 방향 전환을 도모하는데요. 독립군의 통합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독립군의 통합운동의 결과 아쉽게도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세계가 둘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국민부와 혁신의회입니다. 국민부와 혁신의회.
국민부는 남만주, 혁신의회는 북만주에서 결성이 되는데요. 각각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이 조직이 됩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1930년대로 넘어가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자, 1920년대 만주에서 벌어진 무장독립투쟁,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부터 삼부의 통합운동까지 순서, 그리고 이에 관련된 독립군 단체와 인물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인데요. 이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활동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합쳐서 거의 매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번은 의열단, 한 번은 한인애국단. 이렇게 탁구대 위에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주고받고 하듯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단원들의 이름과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의열단인데요. 의열단 1920년대 활동했던 단체고요. 자, 김원봉, 윤세주가 중심이 돼서 결성이 됐습니다. 김원봉 알아두셔야 될 인물이고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서 활동을 벌였다라는 거지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들 선택지에서 2번이나 본 바가 있지요. 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료로서 자주 등장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의 폭탄 김상옥, 조선총독부의 폭탄 김익상, 부산경찰서의 폭탄 박재혁. 요 네 사람의 이름 정도는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은 나석주죠. 자, 그런데 이 의열단이 이러한 강력한 활동을 하다가 개인적인 이런 희생이 많다 보니까 방향 전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192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개인적인 희생을 이제 줄이고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무장투쟁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단원들의 일부가 황푸군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본격적으로 간부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도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을 봅시다.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했다라는 거죠. 한인애국단은 조금 내용이 좀 적죠. 실제로 활동했던 단원이 2사람인데요. 둘 다 유명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인물이 2사람밖에 없다는 게 좀 반갑죠. 그렇죠? 더군다나 유명한 인물들이에요. 이봉창과 윤봉길이요. 자, 이봉창. 자, 일본 도쿄에서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실패했지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윤봉길 유명한 분이죠. 자,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당시에 일본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여러 장군들과 일본인 고관들을 처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인정하게 되고 이후에 파트너가 되지요. 그래서 윤봉길의 의거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인애국단. 자, 단원들의 활동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활동 내용과 인물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 1930년대, 40년대의 무장 독립전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아니라 세 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930년대, 1940년대까지 주요 독립군 조직 그리고 그들의 활동 내용들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많은 단체들과 독립군 활동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독립군 단체는 이렇게 4개입니다.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요 4개가 거의 번갈아 가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교재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 책들을 보면 더 많은 단체와 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이 4개의 독립군 부대들이 나온다는 거, 이 하나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먼저 1930년대 초에 한중연합작전의 내용인데요. 자,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만주 지역에서 1930년대 초에 각각 중국군과 연합해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어떤 독립군을 이끌고 어디에서 승리하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조선혁명군의 사령관은 양세봉입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남만주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벌여서 영릉가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명칭 알아두세요. 영릉가 흥경성 전투. 자,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인데요. 자,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령관 지청천입니다. 자, 지청천 사령관이 중심이 돼서 북만주에서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 이 명칭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한국독립군의 일부가 나중에 중국으로 이동해서 한국광복군의 주축이 되죠. 자, 1930년대 초에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던 독립군 부대,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 관련된 내용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만주 지역이고요. 자, 이 아래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은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독립군 부대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용대를 먼저 보면요. 자, 1938년에 조직됐는데요. 중국 관내에서, 중국 본토에서 결성된 최초의 무장 독립군 부대입니다.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독립군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이 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활동 내용,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 후방 공작 활동을 전개했어요. 자,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분화돼서 일부는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되고요. 일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조선의용대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인데요. 역시 중요합니다. 자,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몽땅 다 모두 중요하고 모두 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광복군 보겠습니다. 자, 한국광복군은 먼저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이 중심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할 때까지의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이지요. 한두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시정부가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충칭에 정착한 이후부터 이 주석 중심의 지도체제,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소왕의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공포하게 되지요. 바로 이 시점에서 임시정부가 만든 독립군 부대가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국광복군은요. 총사령관이 지청천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해서 좌우 합작의 성격을 띠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구체적인 활동 내용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일 선전포고, 그 다음에 미얀마와 인도 전선에 파견돼서 포로신문, 전단살포, 암호 번역 등의 활동을 벌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는데요. 미국 전략정보국과 연합해서 국내 정진군의 특수훈련을 실시했지만 실제로 너무 빠르게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투입되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자, 한국광복군은 활동 내용이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의 무장 독립전쟁, 투쟁에 대한 내용은 요즘 들어서 특히 한능건 기출문제에서 출제위원들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두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까지도 출제된 적이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중요하게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제강점기의 국학연구가 되겠는데요. 자, 일제강점기의 역사학과 국어학 부분입니다. 이것도 꽤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워낙에 중요한 부분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평가절하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역사학 분야 중요합니다. 역사학 분야. 자, 일제강점기의 역사학 분야 모두 셋으로 나눴는데요. 조선학 운동은 사실은 민족주의 사학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따로 조선학 운동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민족주의 사학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민족주의 사학은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과 우수성을 강조한 그런 흐름의 사학인데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 박은식과 신채호.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박은식은 우리의 민족 호원을 강조한 분이고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역사서를 서술했습니다. 한국 통사는 일제 침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는 우리의 독립운동사. 그래서 이 하나의 그런 흐름을 갖고 있죠. 두 권의 책이. 자, 이 두 권의 책 이름까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채호. 자, 신채호는 조선사 영구초 조선상고사를 서술했다라는 거,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고 제시했다라는 거, 앞에서 자주 나왔지만 의열단의 활동 지침 조선혁명선언을 썼다라는 것까지도 신채호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이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조선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정인보, 안재홍 등이 중심이 돼서 조선 후기 실학에 주목했고 다산 서거 99주년에 여유당전서, 이 정약용의 모든 책들을 모아서 여유당전서를 간행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민족주의 사학에 포함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학 운동이 따로 출제가 되고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따로 분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게 사회경제 사학인데요. 사회경제 사학, 사회주의 사학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제시하는 이른바 세계사적 발전 과정, 5단계 역사 발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의 역사도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이 되겠죠. 대표적인 인물 백남훈입니다. 자,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 과정에 입각해서 서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선사회경제사 책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과정, 보편적 역사 발전 과정, 세계사적 발전 과정,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면 사회경제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남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경제사학이 발전했고요. 특히 일제 식민사관의 하나인 정체성론, 우리 역사는 고대 사회에서 멈춰서 전혀 발전이 없었다, 정체돼 있었다라고 하는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사학 백남훈이 나오면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게 꼭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학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실증주의 사학은 요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국어학으로 내려가서 보면 자,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가 있는데요. 주로 조선어 학회의 활동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표준어를 제정했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일제가 우리 국어학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작한 조선어 학회 사건,
이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결국 강제로 해산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 국어를 연구했던 한글학자들이 모두 일제강점기엔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조선어학회 사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국학연구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자, 이번에 일제강점기의 종교와 문예 활동인데요. 종교와 문예 활동도 역시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없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자, 종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종교 활동. 이 종교 활동은 근대 사회, 근대에도 있었지만 주로 일제강점기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자, 불교, 사찰령 폐지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이 한용운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 종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요. 천도교와 대종교가 주로 나옵니다. 자, 천도교, 잡지 개벽 발간, 그리고 소년운동 전개했다라는 거,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다라는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종교, 단군을 숭배하면서 만들어진 종교죠. 자, 총본사를 간도로 이전해서 자, 독립군부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광단 북로군정서를 조직했습니다.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의 90% 정도가 대종교 신자였다라고 하죠. 자, 천도교와 대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의민단 알아두시고, 개신교는 신사참배 거부운동, 자,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예 부분이에요. 문예 부분. 자, 문예 부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파트들이 있는데요. 먼저 1920년대 신경향파. 자,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문예 단체인데요. 카프를 결성했습니다. 카프. 요 카프 신경향파가 좀 나오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연대 1920년대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에 저항문학으로서 이육사, 윤동주, 시문 등이 있다. 이육사나 윤동주 같은 인물들 대표적인 저항 시인들이 되겠죠. 1920년대 이상화 같은 사람하고 1930년대 이육사, 윤동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이 영화예요, 영화. 자, 1926년에 아리랑이라는 영화,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최초의 대박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아리랑입니다. 당시에는 영화의 분야가 파트별로 이게 분화되어 있질 않아서요. 나홍규라는 사람이 제작자이자 기획자이자 영화 감독이자 주연까지 다 했습니다. 극본도 쓰고요. 요즘은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온규가 제작했던 이 아리랑이라는 영화, 최초의 대박 영화로서 1926년에 만들어지고 발표됐습니다. 이 연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출문제에서 관련돼서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종교와 문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지요. 자, 문제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김창숙이라는 인물이 나왔네요. 자, 음력 3월 중에 상하이에 도착하여 본래부터 친분이 있는 가의 간부 김원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김원봉이 확 눈에 띄죠. 그렇죠? 자, 가의 단원인 나석주가 나왔네요.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등에 폭탄을 던졌다라는 내용 나오는데요. 김창숙이 나석주가 조선에 건너가서 암살자로 영남의 부호 장모, 하모, 권모 등을 지적한 일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간부 김원봉, 단원 나석주가 나왔습니다. 알 수 있겠죠? 바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 주로 활동했던 의열단. 자, 의열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게 뭐냐라는 문제죠. 1번.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태평양 전쟁은 1941년입니다. 훨씬 이후가 되겠죠. 따라서 아닙니다. 2번. 고종의 밀재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다. 자, 아니죠. 그렇죠? 1910년대. 자, 따라서 아닙니다. 3번.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권신장을 추구했다. 만민공동회, 자, 일제강점기 이전 독립협회죠. 아닙니다. 자, 4번. 일제가 조직한 백오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백오인 사건 앞에서 또 나왔죠. 신민회였습니다. 아니에요. 자, 5번. 단원 일부가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사훈련을 받았다. 자, 1926년에 의열단 단원들 단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간부 훈련을 받았습니다. 황포군관학교는 당시 중국 국민당에서 만든 간부 학교가 되겠어요. 따라서 의열단 단원들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거 이게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1930년대 무장독립전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흉상이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가의 흉상입니다.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래요. 자, 이 흉상은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건립됐습니다. 육사에 가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나 만주 지역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 양성에 힘썼습니다. 또한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대전자령 전투를 지휘하여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한중연합작전을 벌였을 때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한 독립군 총사령관, 그리고 나중에 중국 본토로 이동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독립군 부대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활동했던 인물, 바로 지청천이 되겠죠. 이분은 수명도 길어서요. 해방 이후에도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오시죠. 그렇죠? 돌아와서 천수를 다하신 분이에요. 이 지청천이라는 인물이 육군사관학교에 흉상이 건립되어 있어서 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가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지청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숙무학교는 앞에서 배우진 않았는데 이거는 멕시코에서 멕시코 이주민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2번.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게 맞죠.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쌍성보를 빼고 대전자령만 나온 거예요. 자, 맞습니다. 3번.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한인 비행학교를 세웠다. 이 우리나라 그 초창기 비행사 중에 노백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노백린이 미국의 한인 비행사 양성을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자, 아니고요. 4번.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고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청산리 전투 유명하죠.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의 연합부대가 승리한 전투입니다. 아니겠죠. 5번.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자,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한 사람 여운형이죠. 자, 따라서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1930년대 무장독립전쟁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인물, 이 지청천이 나왔는데요. 양세봉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선의용대 김원봉, 한국광복군 이 지청천 꼭 기억하셔야 될 인물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륙의 원기는 동으로 바다를 뻗어 백두산을 솟았고 북으로 요동평야를 열었으며 남으로 한반도를 이뤘다. 저들이 일찍이 우리를 스승으로 섬겨왔는데 이제는 우리를 노예로 삼았구나. 자,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을 홀로 보존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야,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은 보존할 수 있다 라는 건데 태백광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물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 핵심은 역시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인데,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즉 나라는 망했지만 정신을 보존하는 것은 가능하다.
바로 혼을 보존해야 된다. 민족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민족주의 역사가 두 명 있죠. 박은식, 신채호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민족 혼, 민족 정신을 강조한 사람 박은식입니다. 자, 혼이 나오거나 정신을 강조하는 그러한 글이 나오면 박은식이라고 보면 90% 이상 맞습니다. 자, 박은식이에요. 박은식은 스스로를 이 태백광로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별칭을 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박은식의 활동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는 문제죠. 자, 1번 진단학계를 창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하였다. 실증주의 역사학자들입니다. 이병도, 손진태 같은 분들이에요. 아니고 2번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자,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사람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지만 이 박은식, 신채호보다는 좀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이런 분들입니다. 아니고요. 3번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하였다. 자, 이게 정답이죠. 박은식이 쓴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 혈사. 한국통사는 일제 침략사를 다룬 책이고 한국독립운동지 혈사는 제목에서 보듯이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자, 3번이 맞겠습니다. 4번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했다. 독사신론, 자,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독사신론을 저술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전이에요. 근대 계몽사학의 일환으로서 나온 글인데요. 자, 신채호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5번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자, 조선사회경제사를 썼고 정체성론을 반박한 사람 사회경제사학자인 백남훈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역사학자들, 특히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험 문제도 최근 들어서 특히 가장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립니다. 자, 12강 끝났습니다. 이제 두 강좌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 13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